안녕하세요. 김명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 단어를 지금 화면에 나온 요 두 개의 단어 있죠? open, open 이 단어하고요. often, often 이 두 개의 단어를 어떻게 했는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phonics라는 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우선은 이 두 개의 발음을 왜 제가 이번 시간에 두 개의 발음을 왜 잡았냐면은 우선은 이 두 개의 스펠링을 보시면은 OPEN이죠, 그죠? 그리고 뒤에 often 이거는 이 P하고 V만 달라요. 요 두 개만 다르죠? 그래서 요 두 스펠링만 다른데 그러면은 나머지는 다 같으니까 그 나머지 부분은 읽는 게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실제 그렇지는 않아요. 우선 이걸 보면은 읍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pat and 그래서 맨 처음에는 옥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pat and 이렇게 되죠. 첫 소리는 옥이에요. 그래서 옥, open, 옥, open, 옥, open 이렇게. 그래서 맨 첫 소리가 여기서는 오가 오로 읽힌다는 거죠. 이렇게 오로 읽히고요. 그 다음에 oven 이거는 oven 이렇게 안 읽고요. V에 써서는 F고요. N에 써서는 T예요. 그래서 of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vat, 그 다음에 N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often, often 이렇게요. 그래서 often, often, often 이렇게 읽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도 O로 읽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 그렇지는 않고요. 원어민들은 이거를 정확하게 이 사각 발음으로 발음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접할 때는 우리나라 말에 이런 구조는 안 해요. 그런데 영어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알파벳의 진행하고 발음의 진행이 일치하지 않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는 영어를 읽힐 때는 우리가 알파벳으로 하면은 영어 발음을 정확히 유추해낼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원어민도 못한 거고요. 예, 원어민도 그렇게 못해요. 그리고 원어민도 못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말은 다르죠.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이렇게 적은다고 생각해 보세요. 백 이렇게 적으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거 다 읽어요. 그죠? 우리나라 말은 뭐냐면은 말 자체가 발음 기호예요. 이거 자체가 발음 기호예요. 그래서 후 하면은 이렇게 읽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훌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정확하게 다 읽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말이 발음 기호이기 때문에 제가 가끔 가다가 보면은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 말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나라 말에는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거의 대부분 읽잖아요. 그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말은 말 자체가 발음 기호이기 때문에 발음 기호를 아무리 좀 어렵게 쓴다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거를 읽으려고 하고 그 읽는 방식이 다 통일돼 있어요. 굉장히 정확하게 통일돼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의 언어 중에서 우리나라 말이 굉장히 과학적이고 평가를 높게 받는 거는 이런 그 말 자체가 발음 기호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 자체가 발음 기호인 언어들은 사람들이 그 말을 익힐 때 굉장히 접근하기가 편하고 그리고 그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문맹률이 굉장히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영어 같은 경우는 스펠링 자체가 발음 기호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스펠링으로 읽게 되면 그 발음을 부정확하게 하거나 아니면 아주 생뚱맞게 다른 식으로 발음할 수 있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펠링이 발음을 대변해 주지 못하다 보니까 스펠링하고 발음하고 빠르게 가는 언어들 있잖아요. 그런 언어들은 문맹률이 높아지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언어적인 접근성이 떨어져요. 언어적인 접근성이. 그래서 원어민들도 자기가 모르는 단어들 있죠. 어려운 단어나 아니면 대명사, 뭐 이름, 지명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스펠링이 좀 어려운 구조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원어민들도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러면은 네가 잘 모르더라도 한번 읽어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읽긴 해요. 읽긴 하는데 그 읽은 거를 그럼 네가 그럼 그렇게 읽었으면은 그러면은 그게 정확한 발음이냐 물어보자. 그럼 자기도 모르겠다 그래요. 나라면 이걸 이렇게 읽겠지만 내가 이걸 정확히 읽은지는 잘 모르겠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적어놓고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읽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거 정확한 거냐? 그럼 여러분들 그래. 정확한 거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말은 이게 가능한 언어예요. 그런데 영어는 이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파벳 가지고 발음을 정확하게 유추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봐요. 이거는 원어민도 못했고 원어민 학자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영어를 연구하는 원어민 학자들이 있죠, 그죠? 학자들이 이렇게 보니까 알파벳 때문에 알파벳이 정확히 발음을 전달해주지 못하니까 그 영어 발음을 익히는 자국민들이 문맹률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단어를 못 읽는 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발음 기호란 걸 만들게 돼요. 그래서 발음 기호가 있는 사전을 통해서 영영 사전을 통해서 사람들이 발음 기호를 찾아보고 그 단어의 정확한 발음을 익혔으면 하는 바람으로 만든 게 바로 학자들이 만든 게 바로 발음 기호예요. 영어 발음 기호인데 그 발음 기호가 많이 보급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것도 크게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어 발음 기호를 익히시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영어를 연구하는 원어민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가장 스탠다드 발음을 익히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발음 기호가 중요하고요. 그 발음 기호 소리를 어떻게 정확히 내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어 발음 기호의 소리를 어떻게 내는지를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읽어도 엉터리를 읽을 수 있어요. 왜 그냥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도레미파솔라시도의 음가를 정확히 알고 계시면은 그거대로 악보를 보고 노래를 부르면 정확히 부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정확한 높이를 가지고 부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도레미파솔라시도의 정확한 높이를 모르고 있다면은 악보대로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노래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어 발음 기호대로 읽었는데 발음이 엉터려 나오더라. 영어 발음 기호가 그래서 소용이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영어 발음 기호의 정확한 음가를 몰라서 그래요. 영어 발음 기호를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 그거를 만든 사람들의 정확한 취지를 파악을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읽어도 제대로 된 소리가 안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어 발음 기호를 익히실 때는 발음 기호만 익혀서 되는 게 아니라 발음 기호 이렇게 모양이나 그 발음 기호만 정확히 익혔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발음 기호를 어떻게 소리를 내야지 정확히 낼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도레미파솔라시도는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음가를 정확히 아시는 분들 그리고 그 음가를 정확히 낼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죠? 그거하고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단지 나는 발음 기호를 아니까 정확히 낼 수 있어. 이게 아니에요. 발음 기호를 알고요. 그 발음 기호를 정확히 내는 방법을 또 익히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그 발음 기호대로 그거를 만든 사람들, 그거를 만든 학자들의 취지대로 여러분들이 정확한 소리, 정확한 타이밍을 낼 수 있는 거죠. 그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우선 영어는 알파벳으로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정확한 발음을 유추하기가 어렵고요. 원어민들도 그렇게 안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원어민들이 궁여지책으로 만든 게 뭐냐면 파닉스예요. 외국에서 하는 파닉스가 이거는 발음 기호를 하는 게 아니라 알파벳을 해요. 그런데 우선은 제가 먼저 말씀드렸죠. 발음 기호를 만들었는데 보급이 안 됐어요. 그죠? 발음 기호를 아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사전을 찾아보고 자기가 모르는 단어를 찾아서 정확한 발음을 익히기는 해요. 그래서 교육을 많이 받거나 아니면 대학교까지 나오고 그런 사람들은 발음 기호를 아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발음 기호를 거의 대부분 모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발음 기호를 모르는 일반 사람들은 정확한 발음을 익힐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없게 되는 거예요. 누가 학자가 와서 알려주거나 아니면 정확한 발음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게 없으면은 발음 기호를 통해서도 그 정확한 발음을 유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발음 기호 자체를 어떻게 소리 내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만든 게 이 파닉스인데 이 파닉스는 그래서 발음 기호를 안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접할 수 있는 알파벳의 구조를 가지고 발음을 유추하도록 해요. 그런데 이 파닉스는 맨 처음에 발음을 배우기 시작할 때 하는 게 아니라 발음을 이미 다 익힌 그 아이들 있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발음을 맨 처음에 익힐 때 파닉스는 안 해요. 발음을 어느 정도 익힌 다음에 발음을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아이들이 어휘력을 더 확장시킬 때, 더 많은 어휘력을 접하고 확장시킬 때 자기가 모르는 단어를 접했을 때 전혀 못 읽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한 7, 80%의 한 7, 80% 이상의 그런 비슷한 그런 유사한 발음을 만들 수 있으면 그래도 비슷하게도 읽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용도로 만들어내는 게 파닉스예요. 정확도는 100% 정확하진 않지만 얼핏 비슷하게라도 읽을 수 있으면은 나중에 누구한테도 물어볼 수 있고 기억할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전혀 못 읽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런 용도로 만들어낸 게 이 파닉스고 파닉스는 그래서 알파벳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닉스는 보조적인 용도예요. 만약에 이런 알파벳으로 하는 이 파닉스조차도 없으면은 사람들이 모르는 단어를
전혀 읽을 수도 없고 거의 읽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발음을 유추할 수도 없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알파벳으로 하는 파닉스를 이용해서 발음을 비슷하게라도 가자 라고 만든 게 이 파닉스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파닉스는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정확한 발음을 유추할 수만 있다면 이 파닉스는 오히려 안 하시는 게 더 낫고요. 예, 더 낫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발음 기호를 정확히 읽을 수 있고 사전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어떤 발음이라도 정확히 유추할 수 있다. 그러면은 파닉스는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도 보듯이 보세요. open 이렇게 발음하고 open 이렇게 발음하는데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돼 있는 구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open 이렇게 읽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런 단어를 만약에 모르는 단어가 딱 나타났을 때는 여러분들은 open 이렇게 읽게 돼요. 그래서 완전히 다르게 읽히고 만약에 이거를 open 이렇게 읽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못 알아들어요. 예, 이거를 open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전혀 다른 단어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거를 open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실수를 할 수 있게 돼요. 스페인어로 가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혀 영어 발음을 익힐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다. 그러면 파닉스가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렇지만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영어 발음 기호를 기준으로 해서 정확하게 영어 발음을 원어민이 발음하는 대로 정확하게 영어 발음을 여러분들이 유추해낼 수가 있다면 이런 보조적인 파닉스와 같은 방식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닉스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파닉스는 처음서부터 영어 발음을 교정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 아니라 영어 발음을 교정한 그런 후에 광범위하게 접하는 단어들을 비슷하게 어느 정도 비슷하게 읽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고안된 방법이지 영어 발음을 처음에 발음을 전혀 못하는 사람들한테 영어 발음을 처음에 교정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 파닉스가 들어오면서 영어 발음을 전혀 못하는 사람들한테 영어 발음을 교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 적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이건 사실 정확한 방법도 아니고요. 적용 방법이 잘못된 거죠. 적용 시기가 잘못된 거예요. 우선 영어 발음을 정확히 교정을 하고 그 다음에 광범위한 영어 단어를 접하기 위해서 파닉스를 적용하는 건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수는 있으나 영어 발음을 전혀 못하는 사람들한테 파닉스를 적용한다? 이거는 그런 파닉스를 만들어낸 취지와도 맞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효과도 나지가 않아요.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이 나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알파벳으로 해가지고 영어 발음을 정확히 익힐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거는 저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원래 원어민도 못했고요. 원어민의 학자들도 그거를 해결을 못했어요. 지금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영어 발음 기호가 만들어진 거고 궁여지책으로 만들어진 게 파닉스란 보조적인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쓸 필요는 없다는 거고 그 대신에 우리가 정확히 다가갈 수 있는 발음 기호를 통해서 영어 발음을 정확히 유추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히는 게 훨씬 더 정확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는 방법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선 말이 좀 길어졌는데 제가 이 단어를 다시 읽는 법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 강의는 처음에 옥이죠. open, open 이렇게 되죠. 이 open 이 발음을 맨 처음에 옥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해요. open, open, open 이렇게요. 이 open 이 발음은 제가 조만간 강의에서 다시 다룰 거예요. 다른 단어들하고 다시 다룰 텐데 그때 제가 좀 더 명확하게 해드리고요. 그 다음 단어를 보시면은 often 이렇게요. 그래서 이거를 often 이게 아니고요. 첫 음절이 가 아니고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ofte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정확히 읽으면 often 이렇게 발음하셔야지 often 이렇게 하면 뭔가 다르죠. 입 모양도 다르고 타이밍도 다르고요. 그래서 often 이게 아니고요. often 이렇게 발음하셔야지 정확히 발음할 수 있어요. often 우리는 오븐 아니면은 often 이렇게 발음하잖아요. 이게 틀린 게 뭐냐면은 이것도 두 개 음절이죠. 그죠? 음절이 두 개이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often 이거는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발음이에요. 그렇지만 음절이 두 개이기 때문에 못 알아들어요. 소리로는 알아들을 수 있는데 음절 때문에 못 알아듣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이거를 up 이렇게 하고요. 이거를 up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원어민들이 훨씬 더 알아듣기 쉬운 발음이 돼요. 그래서 open 이 발음도요. up 이렇게 발음하시면
often, often 이 발음이 돼요. 그 다음에 oven 이것도 up 하면은요 often, often 소리가 달라지죠, 그죠? 달라지고 리듬이 세 개로 분리가 돼요. 이거는 oven 하면 뭔가가 간단하게 두 개가 되는데 often 하면 뭔가 리듬이 달라지죠. 이게 up 이렇게 해서 그래요. 그래서 often, up을 분리하면 그 다음에 fitn 이렇게 자연스럽게 분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often 이거를 oven 하는 거하고요. often 다르죠? oven 하는 거하고 often 하고 다르잖아요. 이게 often이냐 아니면 이게 often이냐 이 차이는요. 소리의 차이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어민은 그 정도는 다 알아들어요. 예, 그리고 그렇게 그게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아요. 소리의 차이는. 그런데 리듬의 차이는 굉장히 이상하게 듣고요. 오히려 생뚱맞은 다른 발음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리듬을 정확히, 음절 분리를 정확히 따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often, often 이렇게 발음하셔야 되고요. open, open 이렇게 발음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여러분들이 발음 기호를 정확히 읽는 법을 아시고요. 그 다음에 스탑 사운드 정확히 적용하는 법 아시면은 여러분들이 영영사전에서 그 어떤 단어를 찾으셔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그 발음을 유추해낼 수가 있고요. 일일이 뭐 이렇게 들어보지 않고 원어민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아주 정확한 스탠다드한 그런 영어의 발음을 익힐 수가 있어요. 어떠한 원어민한테 물어보더라도 그 원어민이 만약에 사투리를 쓰거나 아니면 부정확한 발음을 하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원어민한테 물어봐도 여러분들은 부정확한 발음을 배울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정확하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은 발음 기호를 읽는 방법을 정확히 하신다면 사전을 통해서 발음 기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정확한 발음을 유추해낼 수가 있고 가장 스탠다드한 발음을 여러분들이 익힐 수가 있는 거죠. 아셨죠? 예,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다시 만나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